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점심에 삼겹살을 드셨나요? 아니면 갈비탕, 설렁탕?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고기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60대가 넘어서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의사한테서 단백질 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노년에 고기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노인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를 사례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드시는 그 식습관이 앞으로 5년, 10년 후 여러분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소화 기능이 달라지고 신장 기능이 달라지고 혈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30대처럼 먹으면서 60대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기를 많이 먹으면 힘이 난다는 착각, 그 믿음이 당신을 망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성호 씨, 올해 72살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리지 않으셨고 특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평생의 낙이셨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서 고깃집을 가는 일이 잦아졌고 혼자 있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소시지라도 사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박 씨는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래 걸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어도 안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소변색이 탁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식단 바꾸지 않으시면 투석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서 신장이 나빠진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옆에 있던 아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하시던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이 그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어르신 나이엔 하루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고기를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부, 콩, 생선 위주로 드시고 계십니다.
다행히 신장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후회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여기서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드세요라는 말을 고기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고기는 다릅니다. 단백질은 두부에도 있고 콩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습니다. 굳이 삼겹살과 갈비를 통해 단백질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은 노인의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 노년의 혈관을 조용히 막는 주범 충남 홍성에 사시는 이명자 씨, 올해 68입니다. 이명자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침마다 소시지 2개와 달걀 프라이를 드십니다. 점심은 대충 드실 때가 많고 저녁에는 편의점 햄이나 통조림 참치를 반찬으로 드십니다. 이게 명자 씨의 일상적인 밥상입니다.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해 먹어요? 소시지 하나 구워 먹으면 든든하지. 싸고 간단하고 그게 제일 편해요. 옆집 김순자 씨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그거 맨날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아요? 나트륨도 많고. 명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가 어때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먹어도 멀쩡했는데. 그리고 소시지가 고기 아니에요? 단백질 아니에요? 그런데 명자 씨는 올해 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손에 힘이 잘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문제입니다. 가공육을 오랫동안 드신 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명자 씨는 병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그냥 편하니까,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가공육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에 올라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햄, 핫도그. 싸고 간단하고 보관이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유혹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포화지방,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을 조용히 좁히고 굳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노년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이 옵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한쪽 몸이 마비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을 못 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소시지를 끊으면 너무 늦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혼자 먹기 아깝다는 이유로, 뭘 해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가공육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두부 한 모, 달걀 2개, 콩나물 한 줌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몸을 위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은 싸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과 짠 음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재동 씨, 75입니다.
제동 씨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된장찌개는 늘 진하게, 깍두기는 짭조름하게, 젓갈은 밥 위에 수북이. 나이가 들어도 그 입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짜게 드시는 것 같다고 자식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이 얼마 전 설 명절에 모였을 때 딸이 밥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짜게 드세요? 된장찌개가 거의 소금물이에요. 제동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 짜야 밥 먹을 맛이 나지.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어도 멀쩡했어.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작년에 혈압약 드시잖아요. 그게 다 짜게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혈압이랑 짠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집니다. 특히 짠맛에 대한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어도 젊었을 때보다 덜 짜게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더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의 양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신장이 손상되고 혈관이 굳어지고 결국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심부전. 이 병들이 모두 과도한 나트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동 씨는 올해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시면 2년 안에 투석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동 씨는 그제서야 된장찌개를 연하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 말을 들어드렸더라면. 나트륨 하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8010mg이 들어 있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500mg, 라면 한 봉지에 17020mg. 하루 3끼 짜게 드시면 권장량의 2배, 3배를 거뜬히 넘깁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처음엔 밥 먹는 낙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짜게 드시는 그 낙이 5년 후 투석실 침대에서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짠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신장과 혈관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과 흰 탄수화물 조용히 당뇨를 부르는 식습관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시는 정순희 씨 66입니다. 순희 씨는 단 걸 좋아하십니다. 아침마다 흰쌀밥에 달달한 반찬, 오후엔 식혜나 수정과 저녁 식사 후엔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 한두 개. 이게 순희 씨의 일상입니다. 나이 들어서 단 게 당기는 게 어때요? 그게 낙이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웃 사는 박미숙 씨가 커피 한 잔 하러 왔다가 테이블 위에 쌓인 과자 봉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 이렇게 드셔도 돼요? 혈당은 괜찮아요? 혈당이요? 나 당뇨 없어요. 건강해요. 그래도 이렇게 드시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순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조금씩 먹는 건데. 그런데 8개월 뒤 순희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6.8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 경계선 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지 않으시면 6개월 안에 당뇨약을 드셔야 할 수 있어요. 흰쌀밥, 빵, 과자, 단 음료. 이것들을 줄이셔야 합니다. 순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조금씩 먹은 건데, 노인에게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 자체보다 당뇨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리 감각이 없어지다가 결국 절단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쌀밥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흰쌀밥만 드시는 건 문제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당뇨로 이어집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이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조금씩 매일 수십 년이 쌓이면 몸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먹고 싶은 걸 드신다고요? 그 선택이 남은 날들을 병원에서 보내게 만듭니다. 5번째는 기름진 음식과 튀김은 노년의 간과 담낭을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입니다. 함정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용철 씨 70입니다. 용철 씨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삼겹살구이, 튀김, 전, 부침개. 특히 부산 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국밥에 수육을 추가해서 드시는 걸 즐기셨습니다. 주 34회는 이런 음식을 드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살지. 기름진 거 먹어야 든든하고 나이 들면 더 든든하게 먹어야 해. 용철 씨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오른쪽 윗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담낭염. 담석이 생겨서 담낭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용철 씨 아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석이 갑자기 왜 생기는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술 후에도 식단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재발할 수 있어요. 용철 씨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담낭이 없으면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용철 씨는 퇴원 후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줄일걸. 아이고. 노년의 간과 담낭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여기에 기름진 음식을 계속 드시면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방치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튀긴 기름은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지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한번 튀긴 기름을 재사용하면 이 유해 물질이 더욱 증가합니다. 식당에서 파는 튀김류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절 때 지지는 전, 추석 때 먹는 동그랑땡.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명절 직후에 소화불량, 복통, 명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름진 음식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건 잠깐입니다. 그 기름이 간과 담낭에 쌓이는 건 평생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진짜 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이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노년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순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구이. 매일 두부 반모 정도는 꼭 드십시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는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주 23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로 드시면 기름을 덜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콩나물, 미역, 다시마. 이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변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통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적응이 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탈수가 진행됩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 혈액순환, 소화, 변비 예방 모두 물과 직결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드십시오. 오래 씹으십시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의 소화 기능은 젊은 시절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소식다찬 조금씩 다양하게 이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꽤 무거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고기를 줄이라, 가공육을 끊으라, 짜게 먹지 마라, 단 걸 조심하라, 기름진 건 피해라. 들으시면서 그럼 뭘 먹어야 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 싶으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오래된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특히 혼자 사시거나 입맛이 없어 그나마 짜고 기름진 음식이라도 드셔야 식욕이 돋는 분들께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몸을 위해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5년, 10년 후 내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삼겹살을 먹는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이는 것.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조금 덜 넣는 것. 오후에 먹던 과자 대신 작은 두부 한 조각. 이렇게 작게 하나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아픈 부모를 간호하느라 지쳐가는 자식들,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 당신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노년은 포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관리의 시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노후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